유한 요소 해석은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됩니다. 이러한 유한 요소 해석의 실행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방대하고 복잡한 입력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해석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전처리는 해석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해석 영역의 형상을 모델링하고 요소망 생성을 통해서 영역을 여러 개의 요소로 분할하고 각 요소의 성질을 정하고 경계 조건, 하중 조건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모델에 부여하며 계산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절점 또는 요소의 번호를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보다도 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쉽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을 후처리라고 합니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해석 결과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 등고선, 벡터, 등가면 등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유한 요소 해석은 넓은 의미에서 전처리, 해석 및 후처리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전처리 및 후처리 기능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는 전처리, 해석 및 후처리 기능을 전담하는 몇 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처리 기능의 프로그램을 전처리기, 해석 기능의 프로그램을 해석기, 후처리 기능의 프로그램을 후처리기라고 합니다. 전처리기에 의해서 생성된 모델링 데이터를 해석기에 읽어들여서 해석을 실행하고 그 결과 생성된 데이터를 후처리기에 의해서 가시화합니다. 한편 통합적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은 전후 처리와 해석 기능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소프트웨어입니다. 통합 유한 요소 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해석 과정을 단순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으며 데이터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능별로 분리된 소프트웨어는 필요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전후 처리기와 해석기를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해서는 해석 영역을 모델링하는 기하학적 형상과 여기에 부여되는 영역의 성질, 경계 조건, 하중 조건 등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전처리 과정에서 실행됩니다. 전처리 과정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소망의 생성이며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유한 요소망의 종류는 몇 가지 다른 관점에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간적인 차원에 따라서 평면 요소망, 곡면 요소망, 그리고 3차원 고체 요소망으로 분류됩니다. 요소와 절점의 규칙성에 따라서는 구조적 요소망과 비구조적 요소망으로 분류됩니다. 구조적 요소망은 동일한 형태의 요소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비구조적 요소망이란 요소와 절점의 배열과 연결성이 불규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소의 형상에 따라서 삼각형, 사각형의 평면 또는 곡면 요소망과 사면체, 육면체, 프리즘 형태의 3차원 고체 요소망으로 분류됩니다. 요소망의 생성 방법은 크게 자동 요소망 생성법, 매핑법,
스위핑법으로 분류됩니다. 각 방법들은 구체적인 생성 기법에 따라서 더 세분됩니다. 사용자의 상호작용 없이 임의 형상의 모델 영역에 요소망을 생성하는 방법들을 총칭해서 자동 요소망 생성법이라고 하며, 생성 기법에 따라서 딜로네이법, 전진 프론트법, 순환 분할법으로 분류됩니다. 딜로네이법은 모델링 영역의 내부에 소정의 밀도로 절점을 생성한 다음에 딜로네이 특성이 충족되도록 절점들을 연결해 삼각망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딜로네이 삼각형은 하나의 절점을 내포하는 보로니 다각형과 공액의 관계에 있습니다. 주어진 영역의 모든 절점에 대해 서로 겹치지 않는 보로니 다이아그램을 만들고, 인접한 보로니 다각형에 있는 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해 딜로네이 삼각형을 형성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전진 프론트법은 요소망 생성 프론트를 모델링 영역의 경계에서부터 내부 쪽으로 진행시켜가면서 요소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요소망 생성 프론트는 요소망 생성의 선단을 형성하는 일련의 선분을 의미하며 새로운 삼각형 요소를 만드는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생성 프론트는 최초의 모델링 영역의 경계선과 일치하며 요소가 생성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모델링 영역의 안쪽으로 전진합니다. 순환 분할법은 모델링 영역을 최단 경로를 따라 순환적으로 분할하는 기법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모델링 영역의 경계선과 그 내부에 있는 조절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루프를 형성하고, 루프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최적의 분할 경로를 결정해 영역을 분할합니다. 분할된 각각의 영역에 대해 새로운 루프를 형성해 다시 최적의 경로를 따라서 분할합니다. 이와 같이 루프를 형성하고 최적 경로를 따라서 분할하는 과정을 순환적으로 반복해 최종적으로는 모든 루프가 하나의 삼각형 또는 사변형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요소망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매핑법은 모델링 영역의 경계에 주어진 절점들을 보관해 영역 내부 절점들의 좌표를 계산하고 절점들을 연결해 요소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보관에 사용되는 연산자를 매핑 연산자라고 합니다. 로프팅은 두 개의 경계선 또는 경계면에서 서로 대응되는 점들을 선형 보관해 그 사이에 위치한 점들의 좌표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삼각 매핑은 세 개의 경계 곡선으로 이루어진 곡면과 단위 변장의 정삼각형을 매핑함으로써 곡면상의 임의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초유한 매핑은 곡면이나 입체 영역을 각각 단위 길이의 모서리를 갖는 정사각형 또는 정육면체와 매핑함으로써 실제 영역 내의 임의점의 좌표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요소망의 경계선상에 있는 절점의 좌표가 실제의 곡면 또는 입체 영역의 좌표와 일치하도록 요소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스위핑법은 정해진 곡선 또는 곡면상의 절점들을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이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절점들을 만들고 이들을 연결해 요소망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압출법은
정해진 곡선 또는 곡면의 모든 절점을 동일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시킴으로써 곡선 또는 곡면을 형성하고 로프팅 기법을 적용해 절점의 좌표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압출법은 두께가 일정한 곡면을 3차원 솔리드로 모델링할 경우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로 이동법은 정해진 곡선 또는 곡면을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이동시킴으로써 곡면 또는 3차원 솔리드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압출법은 이동 경로가 직선에 해당하는 경로 이동법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전법은 정해진 회전축을 중심으로 곡선을 회전시켜서 회전면을 만들거나 또는 곡면을 회전시켜서 3차원 솔리드를 형성하는 모델링 방법입니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치적인 계산 결과는 양적으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해하거나 핵심적인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유한요소 해석의 후처리는 수치적 데이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해석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간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식화하는 과정입니다. 후처리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지시하는 대로 구조물의 변위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거나 응력을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내거나 주 응력의 방향을 벡터로 나타내는 등의 다양한 데이터 가시화 작업이 수행됩니다. 유한요소 해석으로 생성되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는 그 특성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가시화됩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등고선 표시, 등가면 표시, 벡터 표시, 다이아그램 표시, 모델의 변형된 형상 표현, 애니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응력, 변형률, 온도 등 스칼라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등고선 표시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칼라 데이터의 최접값과 최대값 사이를 몇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고 각 구간의 경계를 등고선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표시법입니다. 등고선의 형태는 선 그림과 면 채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는 사용하는 출력 장비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면 채움으로 등고선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은 다각형 채움에 의한 방법과 컴퓨터 모니터의 주사선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등고선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체적인 영역의 데이터를 등고선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화면에 의해서 보는 바와 같이 입체적인 곡면이나 또는 채적 표면의 등고선을 나타냈을 때 입체적인 형태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등고선과 동시에 입체적인 형태를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은선이 제거된 유한요소망과 등고선을 겹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유한요소망이 아주 복잡할 경우에는 등고선 이미지의 많은 부분이 유한요소망으로 덮여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입체적인 음영 표시 이미지와 합성된 등고선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 의하면 등고선 이미지를 전혀 상실하지 않고 입체적인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영 표시된 등고선 이미지와 유한요소망을 겹쳐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등고선 표시법은 외부에 노출된 평면이나 곡면의 데이터 분포는 쉽게 나타낼 수 있지만 입체 공간 내부의 데이터 분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체적 내부의 데이터를 등고선으로 표시하려면 체적 내부에 보조적인 평면을 설정해야 합니다. 등고선 표시를 위한 보조 평면으로는 평행면, 직교면, 경사면 등이 있습니다. 평행면은 체적 내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평행한 평면을 설정하고 그 위에 등고선을 나타내는 보조 평면입니다. 여기서 평행면의 개수와 위치는 사용자가 상호작용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평행면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직각좌표축에 수직합니다. 직교면은 체적 내부의 특정한 점에서 만나 직교하는 세 개의 평면을 설정하고 그 위에 등고선을 표시하는 보조 평면입니다. 직교면 방법은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의 분포 상태를 나타내는 데 적절합니다. 경사면은 체적 내부의 임의의 위치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설정한 보조 평면입니다. 경사면 표시 방법은 사용자가 원하는 입체 내부의 한 부분을 간편하게 노출시켜서 등고선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등가면은 체적 내부의 데이터 분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등고선이 평면이나 곡면상에서 동일한 데이터 값을 갖는 점들을 연결한 곡선인데 반해서 등가면은 입체적인 공간에서 동일한 데이터 값을 갖는 점들로 만들어지는 연속적인 곡면입니다. 체적 내부 데이터 분포를 가시화함에 있어서 등고선은 경계 곡면이나 또는 앞에서 설명한 보조 평면 위에만 데이터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반해서 등가면은 입체 공간 내부에서 데이터 값의 공간적인 분포를 직접적으로 표시합니다. 입체적인 모델의 체적 안에 발생하는 응력, 변형률 등의 분포를 여러 개의 등가면을 이용해 이해하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가면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의 경계 곡면과 함께 나타냅니다. 이때 경계 곡면은 투명체 표시, 윤곽선 표시, 요소망 표시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등가면과 등고선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화면에 보인 예와 같이 등가면 위에 등고선을 표시함으로써 두 종류의 데이터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습니다. 등가면은 데이터 분포 구간의 경계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등가면에 의해서 해석 모델을 절단해 그 일부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범위에 있는 데이터 값의 분포를 입체적인 공간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범위의 하한값 또는 상한값에 해당하는 등가면에 의해서 절단된 모델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힘, 속도, 가속도와 같이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 데이터는 화살표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화살표의 길이로 벡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입체 공간에서 평면적인 화살표의 표시는 그 위치와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어려우며 이 경우에는 입체적인 화살표 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살표 대신에 짧은 선분으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더 적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응력 방향 데이터는 크기와 부호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방향만을 나타냅니다. 뼈대 구조물의 내력과 같이 1차원 요소의 해석 결과는 일반적으로 다이아그램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 얻은 구조물의 변이나
동적 진동 모드 등은 모델의 변형된 형상 자체에 의해서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형된 형태나 진동 모드를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평면적인 데이터를 입체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준면은 데이터의 크기를 공면의 높이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델의 형상이나 데이터의 분포를 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 보인 예는 터널의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하는 응력의 변화를 평면적인 모델과 입체적인 모델로 애니메이션한 결과입니다.